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무 감각도 뛰어나고 말의 표현도 강약 톤 조절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넘지 않아야 될 선, 그건 또 정확하게 지키는 것 같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의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는 자신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과 인터뷰를 이제 기회만 오면은 인터뷰를 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우리는 환영을 하고 그 목소리도 혁신에 반갑게 듣고 반영하겠다. 말을 참 찰지게 잘합니다. 잘 듣고 반영도 하겠다. 환영도 하겠다. 환영만 하고 첫날 사진 찍고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왔습니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용도 폐기 이게 아니고 환영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얘기도 잘 듣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한골 탈퇴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농축해서 말할 줄도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나는 그만큼 열려있다. 인요한 전라남도 순천 출신 전라도 남자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아는 사람들 많아. 그만큼 나는 열려있는 사람 이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도 포함할 수 있지요. 아무튼 야당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확장된 빅텐트 통합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당설이 나돌고 있는 그 민주당의 비명계들 있잖아요.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조응천 의원 이렇게 등등 한 30명 넘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준석 친당,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네들 또 당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비명계를 영입하려고 만나고 있다면서요. 이상민 의원하고도 밥 먹고. 그거에 대한 견제. 준석아, 너는 아니야. 온다면 나한테 올 거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쪽이야. 그분들한테도 이쪽이 정답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봐야 그분들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물론 도움이 안 되고 안 좋은 일이다. 들어와서 치고 받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른이고 지혜로운 분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품고 이준석도 품고 물론 거의 성사 가능성은 없지요. 그렇지만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야박하게 이준석 나쁜 놈 너하고는 이제 상종 절대 안 해. 내가 부산까지 갔었는데도 이놈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준석과 그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도 어른이고 지혜로운 분이다. 이준석도 오면은 내 끝까지 품고 갈 것이다. 이게 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 중진, 그 다음에 친윤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출마를 하든지 험지 출마를 하든지 이제 이런 건데 거기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 뭐 지금 세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92대에 4,200명이 또 등산을 했다. 이제 이런 세과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최후의 수단은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매를 들겠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다음 대목도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건의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문 닫고 건의할 것이 있다. 이제 기자들이 보는데 뭐 공개석상에서 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둘만 있는 장소에서 문을 닫고 내가 건의를 하겠다. 만나서 할 얘기들이 있다. 이겁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령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부터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대통령이 아주 껄끄러운 부분들 뭐 용기 내서 말을 한다. 뭐 자기가 할 말은 하겠다는 거 그거 한번 과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것이 온 언론들의 눈에는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되느냐. 드디어 갈등이 시작됐다.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침소봉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이거 어떻게 깨달았죠?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하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 닫고 얘기하겠다. 좋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인유한 위원장 의사이기 때문에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인유한 위원장이 하는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이 건의했던 석패율 제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실천이 힘들지만 단끼리 협상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면서 그 석패율 제도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석패율 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지역구에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었던 사람들 낙선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자동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모셔가는. 그래서 낙선자 중에서 패자부활 하는 것처럼 낙선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몇 명이 될지는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다시 부활시킨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다. 이게 이제 석패율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광주광역시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인유한 혁신위원장 여러 가지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의 말 실수 없이 너무 선을 넘는 그런 표현 없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